지금 페이지 58쪽에 보게 되면 종합이염. 항상 이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제목이가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이염 그러게 되면 뭡니까? 종합이염 하면 자연재해. 그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새나 조수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조수해. 그 다음에 화재, 불에 의한 손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종합이염인데 여기에는 마늘, 여기는 마는 마늘입니다. 저기 보시면 마. 양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양파. 몸에 좋죠, 이거. 예. 그 다음에 고는 뭐예요? 고구마입니다. 그렇지. 또, 그 다음에 옥은 옥수수. 예. 감자가 감감감 세 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자가 봄재배 감자, 그 다음에 가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모두 다 봄에 가입해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봄에 재배하는 감자, 가을에 재배하는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는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차. 차는 뭐예요? 차? 그냥 차? 자동차? 자동차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먹는 차. 그래서 보통 경남의 하동, 전남의 포송 쪽에 있는 거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 가면 그쪽에 차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예요, 차.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차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단연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 1년생이에요. 그냥 올해 농사지고 다 수확하고 끝나. 배추 어디 갔지? 수확했어요.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단연생이에요. 그래서 단연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로 하나 더 써가지고 뭘 해놓으면 경작불능은 해당 없음. 경작불능 보장. 해당 무.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식물체 피해율이, 보상하는 재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식물체 피해율이는 보상하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쵸? 보상하는 재로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보상하는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65% 이상이면 경작을 도저히 인자 농사 못 짓겠습니다. 경작불능. 그랬을 때 뭐예요? 갈아엎으시오. 보험 넣어갖고 손해보험 넣어갖고 이익 보시면 안 됩니다. 갈아엎으세요. 라고 해서 다 갈아엎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차는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그래서 이제 혹시 빈칸 남았나요? 차이가? 빈칸 남아있으면 당부장 하나 더 드립니다. 차만 유일하게 조사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다른 품목들은 절대 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수확, 면적률을 조사한다. 조사 이렇게까지 써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차는 거의 마감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는 단연생이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수확 면적률이라는 조사를 유일하게 마양, 고옥, 감감감, 차, 콩, 팥, 양배추 중에서 유일하게 수확 면적률을 조사하는 품목은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확 면적률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해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이거라도 알고 계시면, 차는 수확 면적률 조사한다더라. 여기도 나왔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 아시죠? 네. 요즘 콩이 지금 나오는 게 수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메주콩 아시죠? 메주콩. 노란색. 이제 대원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메주콩이라고도 부르는 거 지금 수확을 지금 앞두고 곧 하고 있고요. 거의 한 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태. 혹시 아나요? 서리태. 서리태는 겉도 까맣고 속도 까만 건 아니지만 거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녹색으로 색깔이 있는 걸 서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태 콩. 요거에서 이 콩을 두부용으로 뺄 거냐, 반민용으로 뺄 거냐, 나물용으로, 그건 1과목에 남아 있는 거예요. 2과목은 저희들은 관심 없어요. 수학에서 갖다 주면 1과목에서 이건 두부로 할 거다. 그건 알아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팥 있습니다. 팥. 콩 친구 팥이에요. 팥이 무엇인지 아시죠? 팥죽 쓸 때 이렇게. 네. 팥. 그 다음에 양배추입니다. 대신 여기 이 종합이염 수학감소 품목 중에서
저장을 오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콩하고 팥이에요. 콩하고 팥. 그래서 얘네들 둘이는 뭐가 있냐면 함수율이라는 걸 별도로 조사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두 개는 메모. 함수율을 조사하더라. 근데 기준 함수율이 이 전주에 배우셨죠? 매변은 기준 함수율이 몇 프로라겠어요? 15%. 그 다음에 찰변은 콩은 14%, 콩팥입니다. 그래서 14%입니다. 기준이 요거까지. 그러면 제가 함수율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종류 비율이. 함수율은 매벼, 찰벼. 이게 찰벼니까 논작물에 가면 벼, 밀, 보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밀, 보리, 포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벼는 기준 함수율이 몇 프로예요? 15%. 찰벼나 밀, 보리는 기준 함수율이 몇 프로? 13%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빠졌네. 뭐 15, 13 뭐가 좀 서운하다 그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있어요? 콩, 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염은 뭐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연재해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읽어만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품목마다 자연재해 기준이 조금 다르니까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품목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러면 사과배, 단감, 떨분감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거기서의 강풍이라는 것은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바람의 속도. 그래서 14m per sec, 초당 14m 이상의 바람, 속도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과일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면 보험회사에 보상해줘. 그래서 기상청 자료를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피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그죠? 재해 입증 자료를 찾아낸다. 재해 입증 자료가 뭐라 했어요? 기상청 자료. 또 있죠.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피해 농지의 사진, 아주 가까이, 멀리, 전반적인 게 이렇게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근데 이 자연재해도 품목에 따라서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강풍 그러면 종합인 밭장 같은 강풍 그러면 그냥 강한 바람이에요. 작물이 이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다. 그럼 그건 강풍 피해예요. 초속 10m의 바람으로 불어서 쓰러졌다. 그래도 그건 강풍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게 적과전에 사과보험에 가입했을 때 초속 10m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졌다. 과일이 떨어졌다. 그럼 강풍 아니에요, 그거. 그건 14m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다르니까 그건 품목마다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1과목에서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감자 3종이라고 그냥 할게요. 감자 3종 하면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이재배입니다. 이 감자에 대해서는 뭘 추가로 표현했냐면 병충해를 보장해 줍니다. 병충해를. 즉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들. 병이 걸렸다. 가루 더댕이병이다. 더댕이병이다. 이게 걸리면 뭐예요?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병으로도 수확이 줄어들면 어때요? 수확이 줄어들으니까 수확이 줄어들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여기 있는 품목 중에서 감자가 해당이 된다. 이 감자는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병충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충해 하면 이 전 시간에 병충해 느낌 왔죠? 벼에서는 병충해 몇 종류? 7종류. 병 몇 개? 5개, 충 2종류.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감자는 그럼 몇 종류? 네? 그렇죠. 감자는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병충해 싹 해준다. 여기서 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병충해로 손해를 입으면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을 해드린다라고 해서 감자가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병충해 보장 안 해줍니다. 나머지는 또 괜히 감자 옆에 고구마 비싼데 고구마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은. 요것만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자,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세, 화재, 감자의 경우에는 병충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출제자가
감자, 봄재배 감자를 지금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있다. 보상하는 재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뭐예요? 자연재, 조시에, 화재, 병충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마늘을 보험에 가입했다. 보상하는 재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자연재, 조시에, 화재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출제자가 살짝 한입 써놓거든. 스쳐 지나가듯 써놨을 때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 이게. 그쵸? 예. 이렇게 해서 뭐다? 자연재, 조시에, 화재, 감자의 경우는 병충해로 뭐가? 수확이 줄어들면. 수확이 줄어들면. 그럼 수확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게 수확이 줄어든 것, 감소량을 바로 못 알고 수확량을 조사해서 얼마나 이번에 보험사고, 즉 재해가 와가지고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이 얼마나 줄어든가를 알 수 있다고. 뭘 대비해서? 평년 수확량을 대비해서 이번에 얼마나 수확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1과목에서 최근 5년간 보험에 가입한 것에 가중 평균치를 쓰고 있어요. 가입 안 하면 표준 수확량 써서 가중 평균치를 쓰고 있는 게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거 보험에 가입한다고요. 근데 이 평년 수확, 이 주의할 점은 평년 수확과 가입 수확량은 다릅니다. 가입 수확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평년 수확량은 10,000kg, 가입 수확량은 5,000kg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은 평년 수확량 대비 50에서 100% 정도 계약자가 알아서 골라서 가입하잖아요. 근데 만약 출제자가 평년은 10,000kg다.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은 5,000kg다. 이제 여기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쓸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확량. 이제 이번에 조사해서 수확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수확을. 자, 캐서. 마늘을 캐옵니다. 마늘을 캐가지고 무게를 딱 떠봤을 거 아니에요. 무게를 떠본다는 얘기예요. 킬로그램이니까 무게를 뜬다는 얘기예요. 무게를 재봤더니 마늘의 수확량이 3,000kg이 왔어요. 이 집은 수확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보험금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얼마에 해당되는 무게의 보험금을 받냐? 일단 보험금은 자부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얼마 줄어들었냐? 예? 2,000kg 줄었어요? 7,000kg 줄었어요? 예? 7,000 줄었죠? 7,000 줄었잖아요. 뭘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얼마나 수확이 줄어들었냐. 여기 말이 수확 감소라는 게 뭔 말이냐면 평년 수확량 대비 감수량을 산정해 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출제자가 평년 수확량은 10,000kg다. 가입 수확량 5,000kg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죠? 5,000kg다. 그 다음에 수확량은 이번에 평가사가 조사해보니까 3,000kg 나왔다. 감소. 수확이 줄어든 양은 얼마나 되나요? 감소량은. 그러면 그런 게 이것을 2,000으로 써야 쓸까? 2,000으로 써야 쓸까? 아니면 10,000으로 써야 쓸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개념을 모르신 분은 아하 이거 참 애매모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시험장에 가서 이거 개념 모르시면 그 즉시 볼펜을 들고 나오시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 시간에 자는 게 훨씬 더 몸에는 좋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개념 잡고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출제자는 헷갈리게 줘요. 헷갈리게. 예, 그때 수확이 줄어든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 대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0kg에서 3,000kg가 수확을 했으니까 7,000kg이 뭐라고요? 감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예. 요거 7,000kg 이번에 자연재 조시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 감소를 보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략적인 것만 이제 키워드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있죠. 옥수수는 수확 감소가 아니고 얘는 손해액 돈으로 환산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는 뭘 산정하냐면 이 집은 옥수수 보험금 살짝만 메모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이번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하면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네가 자연재 옥수수는 보상하는 재해가 뭐 있어요? 자연재 조시의 화재. 멧돼지가 와갖고 우리 옥수수 다 먹어버렸어. 보상해줍니까 아닙니까? 해줘요? 아 그렇구나. 그럼 멧돼지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착착 나와줘야 돼요. 조수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집의 손해액은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손해액.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했냐면, 뒤에 보면, 메모를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보고 손해액을 메모를 해드리고,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이라고, 피해 수확량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어디냐면 138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이제 이건 메모만 해 놓으시라고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가입 가격. 이제 표준 가격. 표준 가격. 이렇게 산정해요. 근데 이 피해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얘는 재밌어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해 수확량.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피해 수확량은 138쪽 맨 하단 보이시죠? 옥수수. 네, 보게 되면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곱하기 표본 조사 대상 면적 플러스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고사 면적. 즉 얘는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면적을 쓰지 않고 얘는 수확량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입은 거 바로 찾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해 수확량은 뭐라고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것만 메모만 해 놓으세요. 이거 어차피. 메모만.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얘는 우리가 무게를 조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확량은 뭘 쓰냐? 조사 수확량은 아니라 표준 수확량을 쓸 수밖에 없어요. 조사할 때는 줄자 하나만 구합니다. 저울 갖고 가지 않아요. 저울 갖고 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으니까.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고사 면적, 죽어버린 면적. 고사의 개념 아시죠? 포사하는 손에 죽어버린 거. 고사 면적.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피해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거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밑에 있죠? 봐볼래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합계 나누기 표본 구간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그냥 읽어만 해야 될게요. 왜냐하면 요것도 하면 또 힘들어 할까 봐. 이건 메모만 해도 왜냐면 옥수수는 안 할 거예요. 대신 이걸 써놓고 뭘 해드릴 거냐면 옥수수 조사 방법만 살짝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옥수수 조사 방법. 보면 표본관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있죠.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자꾸 왜 피해 수확량이라고 그러냐면 즉 멧돼지가 와서 지금 막 굴러버리면 수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수확량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단위 면적이 있으니까 바로 뽑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면적. 여기는 수확량이 되겠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피해를 입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위 면적은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표본 구간의 면적입니다. 그렇죠? 구간 면적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써놓고 설명드릴 거예요. 표본 구간 면적. 면적 이렇게. 그러면 표본관의 면적은 메모만 해주면 표본관의 5주의 일양 길이 곱하기 일양폭 곱하기 구간수입니다. 표본 구간수. 이렇게 되면 이거 그림으로 그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옥수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피해를 입은 거니까 옥수수는 어떻게 하냐면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상옥수수를 어떤 옥수수, 상옥수수는 뭐예요? 원래 상옥수수 나오려고 키우려고 했으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죠.
중옥수수하고 하옥수수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중옥수수는 전부 피해를 입은 거고요. 하옥수수는 전부 피해를 입은 거고, 중옥수수는 절반 피해를 입은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상옥수수는 피해 안 입었으니까 얘는 무피해예요. 그래서 피해 안 입었으니까 여기다 올리시면 안 돼요. 여기다 뭐 중옥수수부터 올리는 거예요. 중옥수수 개수, 그죠? 곱하기 0.5 하시면 돼요. 절반 피해 입었다 했으니까. 그죠? 네.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옥수수는 하옥수수의 개수 곱하기 1 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킬로그램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는 것이 뭐라고 쓰냐면 중옥수수 개수 곱하기 0.5 하면 되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옥수수 이렇게 돼 있죠. 개수 곱하기 1 하시면 이렇게 하옥수수가 10개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1 하면 10개잖아요. 그렇죠? 100%는 얘기죠. 여기다가 곱하기 무게를 정해줘야 돼요. 이제 이 킬로 해야 돼요. 무게에서 뭘 무게 주냐면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저울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표준값을 씁니다. 표준값. 아까 표준수학량 쓰듯이 표준값에서 그렇죠. 중량을 씁니다. 중량. 이제 무게 나왔네. 근데 옥수수는 지역별로 언제 제식을 했냐, 식재를 했냐. 그 다음에 언제, 여기 보시면 제식 시기하고 또 이 옥수수와 옥수수 간격. 얘를 이제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 그래서 얘는 그냥 애우셔야 돼요. 애우실 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꼭 항상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현석이 여자친구가 2명 있다. 그 여자친구 이름이 지수다. 지수. 그래서 하나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면 제식 시기 지수예요. 언제 식재를 했냐. 에 따라 지수가 달라요. 0.5. 얘는 시험 문제 조건을 줄 거예요. 대신 여기다가 곱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 어차피 얘는 조건 줘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이 시기 지수표가 A4 용지 뒤로 조그맣게 빡빡합니다. 전국별로 다. 강원도 양평, 경기도 양평 얼마, 전남 해남 얼마, 이렇게 다 지수가 다 달라. 시기 지수, 밀도 지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문제는 그 표를 줄 수가 없어요. 업무 방법이 없고. 그래서 조건으로 줍니다. 제식 시기 지수는 0.98, 제식 밀도 지수는 0.99,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곱하기 또 뭐 한다고요? 지수 하나 나왔죠? 제식 시기 언제 심었냐, 이 옥수수. 제식 시기 지수. 그 다음에 제식 간격은 얼마나? 조밀조밀하냐? 널찍널찍하냐? 조밀조밀하면 아무래도 옥수수가 적게 되겠죠? 그죠? 서로 양분을 뺏어 먹으려니까 많은 놈이 심어져갖고. 널찍널찍하면 옥수수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식, 식재를 했는데 간격, 이런 것들이죠. 1제곱미터에 몇 주나 심었냐? 옥수수가 몇 개나 심었냐? 옥수수 나무를. 그걸 뭐라 한다? 밀도라고 그래요. 밀도. 그래서 제식, 밀도, 지수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다? 여기에 있는 표본 구간에, 여기 표본 구간이잖아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은 여기 있죠? 이렇게. 단위 면적의 피해 수확량입니다. 얘가. 얘 이름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옥수수는 간단하게 그냥 뒤에 있으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근데